자, 명제 파트를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떤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진행할 건 명제에 대한 역과 대우, 그리고 뒤쪽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끝까지 다 나갈 거야. 부등식 증명까지. 오케이. 자,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나와 있을 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이고 싶을 땐 P에 해당하는, 가정에 해당하는, 얘를 가정이라 불렀고 얘를 결론이라 불렀었는데,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부분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거짓인 명제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였지. 인정하죠? 그러면 지금 얘기할 역과 대우라고 하는 건 뭐냐? 역은 이제 서울역의 역이 아니라 이제 역류하다, 역주행, 막 이런 반대의 입장을 갖는 단어를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P면 Q이다에 해당하는 역은 Q이면 P이다가 되는구나.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은 명제를 우리가 P면 Q이다에 대한 역이다 라고 정리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건 not Q이면 not P이다. 즉 역을 취하고 둘 다 not을 붙여준 명제를 우리가 대우라고 얘기해. 근데 역보다는 대우가 더 중요하다. 대우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야,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대우를 취한 명제도 참이 돼요. 만약에 P면 Q이다가 거짓이야, 그러면 대우를 취한 명제도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명제와 대우를 취한 명제는 동치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려고 해. 근데 까다로워. 그러면 대우를 취해서 참임을 보여줘도 증명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정윤우는 숙제를 안 한다. 대우를 취하면 정윤우이면 숙제를 안 한다. 오케이? 그러면 대우를 취하면 이제 not Q, 숙제를 하면 정윤우가 아니다가 돼요. 오케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펭귄은 조류이다는 참인 문장인데, 그럼 얘를 역을 취하면 조류이면 펭귄이다가 돼. 참일까 거짓일까? 참. 조류라는 집합이 펭귄이라는 집합 안에 부분집합 아니죠. 그러니까 역을 취한 건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어. 연관성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일 수도 있어. 얘가 참일 때 거짓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어. 역은 그냥 가정과 결론을 바꿔 놓으면 역이라고 하는 명제가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대우는 달라. 대우는 명제에 대해서 대우를 취한 명제는 무조건 참이 돼.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야. 요것만 너희가 제대로 파악을 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은 어떤 동물이 조류이면 그 동물은 펭귄이야. 거짓이지 뭐. 역 취한 거 거짓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옛날에 이도 배웠었는데 역, 이, 대우.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게. P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역은 Q이면 P이다가 되고, 그 다음에 P면 Q이다의 대우를 취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고, 그 다음에 얘에다가 대우를 취하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겠지. 그리고 이 둘은 또 역에 대한 관계를 갖는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의 역과 대우를 구해보겠대. 그럼 역을 취한 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가 되겠지. 가정과 결론 바꿔놓은 거니까. 대우를 취하면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가 돼. 얘에 대한 역과 대우를 말해보세요.
역은 x제곱은 y제곱이면 x는 y다가 될 거야. 두 번째 대우는 x제곱이 y제곱과 다르면 x는 y랑 다르다가 될 거야. 괜찮아? x랑 y랑 같으면 x제곱은 y제곱이랑 같다. 참이지? 대우도 참이야. 만약에 x제곱이랑 y제곱이 달라? 그러면 x랑 y랑 달라. 괜찮죠? 다음 x랑 y가 실수일 때 이 명제 x, y가 0이면 x가 0이고 동시에 y가 0이다에 대한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할 거예요. 역부터 얘기를 해보면 x가 0이고 이고라는 거는 동시에라는 의미를 가져.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x가 0이고 y가 0이면 xy가 0이다가 되는데 이건 참이일까 거짓일까? x가 0이고 동시에 y가 0이면 xy가 0이다 할 수 있지? 참이 돼요. 그래서 대우를 취한 건 x가 0 이게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돼.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돼. 오케이? 그래서 x가 0이고 y가 0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x가 0이 아니고 또는 y가 0이 아니다가 돼. 둘 중에 0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x, y는 0이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더라도 다른 하나가 0이 되면 0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거짓된 거지. 이 명제도 그럼 거짓인 거야. x, y가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이라고 할 수 있어? 못하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구나. 봐줄 수 있는 거야. 이해 가는 거 맞지? 오케이. 밑에 문제 2번.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y가 0보다 크다이다 라고 했는데 역과 대우를 말해보자. 역부터 얘기를 해보면 x가 0보다 크다 또는 y가 0보다 크다이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 이래요.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크면 두 개 더한 거 0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x가 1인데 y가 마이너스 5면 두 개 더한 건 0보다 작잖아. 이해가? 헷갈려? 근데 y가 0보다 큰 건데 이게 또는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또는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x가 0보다 크고 또는 y가 0보다 크다이다 라는 말은 세 가지를 의미해. x가 0보다 큰데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을 하면 또는을 충족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 오케이? 나는 내일 한라산 또는 북한산을 갈 거야. 그러면 나는 한라산을 가도 그 명제가 참이 되고 북한산을 가도 그 명제가 참이 되고 한라산을 갔다가 북한산을 둘 다 가도 그 명제가 참이 돼.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켜도 참이 된다. 볼 수 있는 거야. 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탈 거야. 라고 하면 버스만 타고 지하철 안 타도 되고 지하철 타고 버스 안 타도 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도 그 명제는 참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x가 0보다 크고 또는 y가 0보다 크다이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x가 0보다 큰데 y가 0보다 작아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 0보다 크다이라는 거짓이 되는 거지. 대우를 취하면 얘를 부정을 하면 x가 0 이하가 되고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어요. 그리고 y가 0이야. 이면
x 더하기 y는 0이야 이다가 돼요. 얘는 그래서 거짓이었고 위에 건. 두 번째 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동시에 y도 0보다 작거나 같아. 그 얘기야. 그럼 x도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x도 0 이하고 y도 0 이하면 두 개 더한 건 0이 할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따라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명제는 참이 돼요. 대우를 취한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인정? 밑으로 내려가 볼게. 그래서 여기 이 쌤이 얘기한 동치다 얘기한 거야. P면 Q이다와 대우는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일치한다. 그 얘기 준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해. 대학교에서도 증명할 때 대우 취해서 증명할 때 해요. 오케이?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명제가 항상 참인 것을 골라봐 했대요. 그러면 나 Q이면 P다래. 얘에 대해서 대우를 취했다는 건 역을 취하고 둘 다 나 붙여준 거기 때문에 나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 P면 Q이다 찾아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여기 바꿔줬네 내가. P면 나 Q이다래. 바보 아니야? 대우 취하면 둘 다 낫을 붙이고 자리 바꿔주는 거니까 얘가 Q가 돼요. Q이면 나 P이다. 2번. 괜찮은 거죠? 오케이. 다른 것들은 3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너희에게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 필요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제로 환산시킬 수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조금 유치하지만 설명을 한번 해줄게. P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알려주시나? 선생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이 멘트를 너희가 명제로 환산할 수 있으면 되거든. 주어가 뭐야? P. P지. P는 총을 써야 돼. 학교에서도 이렇게 알려줘? 아니요. P는 총을 써야 돼.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야. 이 멘트를. 이 주어는 Q지. Q는 P를 흘려야 돼. 맞아야 돼.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P면 Q이면서 Q면 P다가 둘 다 참이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P면 Q이다와 Q면 P다가 둘 다 참이야. 오케이? 필요 충분 조건은 쉬우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P는 총을 써야 돼. P면 Q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Q는 P를 흘려야 돼. 그래서 P면 Q이다. 괜찮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조건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P에 해당하는 조건은 X는 5야. Q에 해당하는 조건은 절대값 X가 5래. P면 Q이다가 참이야. Q면 P이다가 참이야. P면 Q이다. X가 5면 절대값 X는 5다. 할 수 있지? 반대로는 돼, 안 돼? 절대값 X가 5면 X는 5야? 이건 안 되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잖아. 따라서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구나 생각했다면 P는 Q이기 위한 총을 쐈기 때문에 P는 충분 조건이거든요. 인정합니까?
괜찮아요? 다음부터 마찬가지. x가 1보다 크면 x는 1 이상이야? p면 q이다. 참이야? 아니요. 참이지. 참이요. 1보다 크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 얘를 만족하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잖아.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윤호도 얘를 만족하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P면 Q이라고 3이구나 라고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Q는 지금 P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 인정해요? 다음 x가 0이면 x제곱은 0이야? x제곱이 0이면 x는 0이야? 이거 왔다리 갔다리 둘 다 되죠? 따라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해 가는 것 같아요? 밑에로 들어가보자. 자, 문제 4번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 안 넘어가게 할 수는 없나요? 정시험에 자, 볼게요. A,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없죠? A가 0이라고 해서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이다 못하죠? 그러면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이면 A, B가 0이라고 할 수 있어? 예. 이건 가능하죠? 그러면 P를 흘리고 있어요? 총을 쏘고 있어요? 총을 쏘고 있어요. 요게 참이라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말하시오라고 했으니까 P는 P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 조건 돼야지. 찾을 수 있겠어? 네. 얘 만족하는 x범위는 x가 7보다 작다고 얘 만족하는 x범위는 x가 11보다 작다지. P를 만족하는 범위가 Q를 만족하는 범위에 포함이 돼야 안 돼? 돼요. 되지. P면 Q이다가 3인 거지.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럼 P는 총을 쏘고 있어요? P를 흘리고 있어요? 총.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삼각형 ABC는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은 삼각형이래.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ABC는 각 B와 각 C가 같은 삼각형이래. 그려놓고 생각하자. ABC가 나왔는데 P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AB 길이와 AC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해준 거지. 두 번째, Q에서 말하는 삼각형은 각 B와 각 C가 같은 삼각형이라 해준 거지. 두 개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요. 똑같은 말이지. 둘 다 요변하고 요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된다. 정리해주세요. 필요 충분. 필충. 근데 네. 저기 2번에서 네. 그 만약에 필요 조건도 만족하는지 보려고 하면은 네. 그 x가 7보다 작은 게 x가 7보다 작은 거를 그 만족하냐로 따져서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x가 7보다 작은 애 모든 x 값은 다 11보다 작은가? 네. 그러니까 이거 얘이면 얘이가 가능한 거지. 11보다 작은 모든 x 값은 7보다 작은가? 네. 11보다 작은 모든 x 값은 7보다 작은가? 맞는 거 아니에요? 10 같은 거 고르면 나도 많아. 아, 10.1, 11, 10.9, 9 뭐 이거 다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얘이면 얘이다라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말했잖아. P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이 요 범위에 있는 이 집합이
이 범위에 있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되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고. 이 범위가 요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집합이 아니라 명제 P면 Q이다에서 우리가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 하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문자 P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이 대문자 Q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에 포함이 되면 우리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Q는 P를 흘리고 있습니다. 주어를 뭘로 주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다음부터 마찬가지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면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다라고 할 수가 있고 P는 P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P랑 Q가 만약에 같은 집합이라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근데 같은 거는 너무 쉬워서 좀 잘 안 되긴 해.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이것만을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네들도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P를 만족하는 헷갈리면은 이게 명제가 어디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잖아. P면 Q이다가 참인가? Q면 P이다가 참인가?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만족하는 원소들을 다 구해봐. 집합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놓고 포함이 되나? 돼요. 되지?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구나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P는 총을 쏘고 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구나 라고 환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너희가 명제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명제화가 돼 있는 걸 필요 조건, 충분 조건화 시켜줄 수 있으면 돼. 왔다리 갔다리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상의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 다음과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동시에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x도 0, y도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래. 그럼 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요. 둘 다 0이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두 조건이 똑같은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 따라오겠어요? 네. 오케이. 여기 있는 문제들 이어서 한번 가볼까? 얘네들. 요거 넘어가도 될까? 아니 알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봐봐. 얘 만족하는 x범위라는 건 4보다 큰 게 되는 거고 얘 만족하는 x범위라는 건 5 넘기면 8 나오고 2로 나눠주면 4보다 크다니까 4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범위가 똑같네?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 x가 6의 배수이면 6의 배수가 있고 x가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가 있는데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인가? 아니요.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인가? 아니요. 이렇게 헷갈리지? 6의 배수는 3의 배수. 헷갈리면 6의 배수들을 써보라고 이렇게 3의 배수들을 써보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 돼요. 되지? 그럼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요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충분 조건. 이해가죠? 얘 만족하는 x값이라고 하는 건 2하고 마이너스 3이고 얘 만족하는 x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요거는 포함이 안 되고 얘는 가능하지.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지. 따라서 P는 P를 흘리고 있어. 그래서 필요 조건 되는 거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쉬운 거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실생활에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적용되는 예를 찾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되는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 했는데, 제주도에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제주도에 산다, 대한민국에 산다, P가 Q에 포함이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다, 참인 거지. 이해가죠? 다음, 동물인 것은 어류, P가 Q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Q가 P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얘는 P가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지. 그럼 P를 흘리고 있네? P가 맞는 말입니다. 이해가죠? 문제 좀 풀어볼래요? 아니면 다음 거 바로 넘어가도 괜찮겠어? 넘어가요. 오케이. 넘어가도 괜찮지?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명제 증명 파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선 세 가지 스킬을 익혀야 돼. 이게 너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을 해서 너희들한테 증명해봐 하면 되게 못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 깊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커. 오케이? 그러면 A가 B보다 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문제 풀 때 얘기를 하면 정신 못 차려요. 너희가 A가 B보다 큼을 보이기 위해선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큰지를 보여줘야 돼. 알겠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말고, A에서 B를 뺐더니 0이 나왔어. 그럼 A랑 B랑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아.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A, B를 비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 인정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되게 어려워한다 문제 풀 때. 너희도 어려워할 거다.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A와 B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법이야. A에서 B를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뺐더니 0보다 크대. 그러면 A가 B보다 커.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뺐더니 0이 됐어. A랑 B랑 같아.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뺐더니 0보다 작아. A보다 B가 더 커. 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일 때만 할 수 있어. 이 비교법은. A를 B로 나눴어. B분의 A야. 얘가 1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커. 얘가 1이야. A랑 B랑 같아. 얘가 1보다 작아. A보다 B가 더 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게. A제곱 더하기 AB 요거 증명해보려고요. A제곱 더하기 AB에서 마이너스 B제곱을 뺄 거야. 요거 할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되지.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AB 이거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B제곱의 개수는 4분의 1 B제곱만큼이 필요하죠.
그러면 4분의 3b제곱만큼을 아직 안 쓴 거지. b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b제곱 되잖아. 이해 가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a 더하기 2분의 1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1 b제곱이 돼.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각이 0보다 어때? 거의. 크거나 같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 지금 이게 이 멘트가 요걸 얘기한 거야.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뺐어. 그랬더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증명해 준 거야. 이해 가는 거 같아?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너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무언가에 대한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절대값 x는 제곱을 하면 그냥 x제곱이랑 똑같아.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랑 똑같아. 절대값들 증명할 때 이것들 많이 쓰니까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 절대값이 등장한 증명이라든지 루트가 등장했을 때 루트 등장했을 때 제곱근 등장했을 때 증명해야 되는 멘트들은 거의 다 두 번째를 활용해서 증명해요. 이거는 문제 많이 나올 테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두 번째 거가. 이거 이용해서 증명하는 일이 제일 많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증명 문제를 좀 많이 봐줄게요. 세 번째 거. 이거는 좀 요즘에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얘는 지수가 클 때 많이 나와. 지수가 클 때. 예를 들어서 2의 200제곱하고 3의 100제곱 중에 누가 더 크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누가 더 커? 어렵지?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3의 100제곱분의 2의 200제곱이거든. 근데 2의 200제곱은 2의 제곱의 100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제곱의 100제곱. 따라서 100제곱, 100제곱이 묶여서 3분의 4의 100제곱이 돼요. 그러면 1보다 큰 거지. 1보다 크지.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활용해서 증명을 너무 많이 해. 그리고 너희가 제일 어려워해.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2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쪽에다 오른쪽에 정리해줄게.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몇 번을 이용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헷갈리지가 않을 것이다. 보통 1, 2번을 많이 쓴다. 첫 번째, A가 B보다 커. 그러면 A 빼기 B가 0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커. 얘가 0이야? 둘이 같아. 0보다 작아? A보다 B보다 더 커. 두 번째,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일 때 쓸 수 있어. A제곱에서 B제곱 했더니 0보다 커. A가 B보다 커. 0이야? 둘이 같아. 0보다 작아? A보다 B가 더 커. 세 번째 건 안 할게요. 두 가지. 세 번째 건 거의 안 나오거든. 문제 한번 보세요. 용어에 대한 정의, 증명, 정리란 뭐였을까? 정의는, 이거 대학 가서 많이 하는데, 정의는 약속이 필요 없어. 뭐라고? 약속이 필요 없죠. 정신 차려. 정의는 약속이야. 정의는 약속이야. 증명이 필요 없어. 피곤해? 좀 쉬었다 갈래?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지?